반갑습니다. 오늘 이 만남은 저도 굉장히 꿈꿔왔었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를 가지고 우리 저기 황현필 선생님과 이렇게 대담을 한번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어떤 또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대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나중에 좋은 어떤 그 질의 자리를 이렇게 마련할 테니까요. 즐겁게 한번 해보아요. 반갑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학계 황현필입니다. 당시에 이제 성웅 이순신, 이제 돌아가신 김진규라는 배우님이 이제 이순신 장군을 연기하셨는데, 항상 이렇게 소 달부지가 끌고 가는 이렇게 나무로 된 옥새 이렇게 갇혀가지고 막 백성들이 막 이렇게 막 통곡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지만 의연하게 끌려가시는 하얀 배기를 입으시고 그러한 어떤 이미지로서의 어떤 이순신, 이게 참 기억이 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커서 이순신 영화를 그것도 3부작으로 이렇게 만들게 됐죠. 그런 정말 그 어린 김한민이라는 그 존재가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또 돌이켜보면서 그리고 그러한 어떤 이순신 장군의 모습은 어렸을 때부터 뭔가 좀 이렇게 그냥 범접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그냥 나의 아버지, 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 큰아버지 같은 느낌의 그런 이순신으로 존재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굉장히 정서적인 측면에서 나만의 이순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딱딱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도 이제 이야기할 수 드리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 우연히 황 선생님 유튜브를 접하면서 일주일을 그냥 꼬박 보냈었는데요. 이순신의 바다 책 내신 거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남의 바다를 이제 이순신의 바다로 이렇게 명명하자라는 제안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역사를 전공하셨으니까 역사는 어쨌든 객관화, 이게 영화를 통해서 상상력도 있지만 객관화가 필요한데 그런 국제적인 관계에서의 진영을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한일 간의 해협 이런 형태의 명칭이 필요한데 어떤 뜻으로 이순신의 바다를 제안했는지가 늘 궁금했었습니다. 이래저래 뭐 정치하는 분들하고 제가 실은 많이 연락이 오지만 제가 그런 자리는 안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외부 행사를 될 수 있으면 자제하는데, 아까 감독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순신 관련 일로 불러주면 제가 달려갑니다. 근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순신 관련 이야기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식사 자리에 갔는데, 실은 서울에 이순신 기념관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순신 기념관을 만들자. 그리고 전국에 이순신 노드를 만들자. 이순신의 백이종군노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근데 그걸 왜 저한테 이야기하냐. 그건 제 능력 밖이다. 수백억 수천억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걸 저한테 이야기해서야 되겠냐. 근데 제가 임진왜란사를 65편 강의했고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들여다보니 이순신 장군께서 싸웠던 바다가 서쪽으로는 울돌목 명량해전부터 동쪽으로는 부산포 해전까지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남해바다와 일치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동해가 일본에게 밀리고 있는 판국이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저기 해협이나 이런 이름에는 인물의 이름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더군다나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한참 민감했던 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남해바다는 정확히 이순신해랑 일치하니 그 남해라는 이름과 이순신해를 병행표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너무 흔쾌히 받았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12명의 국회의원이 먼저 모이더라고요. 명령처럼. 저는 제가 제안해서 진짜로 남해바다가 이순신해로 병행표기가 되고 교과서에 실릴 수만 있다라면 전 개인적인 영광이자 가문의 영광이다. 만약에 그게 가능해진다라면 제 수명이 몇 년 단축되더라도 이거 해보련다 했더니 국회의원들 12명이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그래서 69명까지 이렇게 동의를 얻어냈고 지금 입법 발의돼 있는 상태고 상임위까지는 아마 통과가 되고 본회의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회의 가서 이순신해를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제가 분명하게 지적을 할 것이고 이게 아마 대통령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걸 왜 했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아까 그 식사 자리에서 정말 그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순신 장군을 우리만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이순신 장군. 일본인들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게 바다 이름이 이순신해가 됐을 경우에 전 세계인들이 도대체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누군데, 그런 관심과 함께 감독님께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으셨던 명량과 한상과 노량이 전 세계로 전파를 펼 수 있는,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 그런 취지도 분명하고요. 이 국제법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못하죠? 우리가 하다못해 도로 이름도 인물들 이름을 다 쓰는데, 각 지역마다 도로 이름들이 전부 다 그 지역을 빛낸 인물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순신 장군께서 그렇게 가열차게 싸웠던 바다를 동서남북 써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서해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서해바다는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동해바다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황해라고 표기가 됩니다. 남해는 애초에 공식적으로 국제적으로 표기가 되지 않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일본이랑 싸우고 있는 이때 이순신해로 가자라고 했던 거고, 저는 이게 잠시 이제 국회에서 정치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좀 약간 다툼도 좀 있고 좀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조금 화가 나서 잠깐 덮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올해 2024년에는 이 일로 다시 한번 좀 시끄럽게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그 역사하는 사람으로서 소신을 갖고 이순신해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노량의 부제가 죽음의 바다였어요. 제가 감독님을 조금만 일찍 만났으면, 왜냐면 제가 아니요 이순신의 바다는 제 책 이름하고 똑같으니까 제가 너무 상업적이 되잖아요. 그럴 순 없고, 실제로 남해대교를 지날 때 제가 20대 나이에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께서 돌아가셨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가, 남해대교를 지나면서 내 생각이 왜 이렇게 고착화돼 있지? 저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다는 것만 생각하네? 실제로 임진왜란의 모든 해전 중에 가장 큰 승리가 있었던 바다인데 왜 우린 노량을 그렇게만 생각할까? 라고 스스로 한번 좀 자책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죽음의 바다보다도 실은 승리의 바다, 아까 잠깐 감독님께서 세키가라 전투를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이 노량해전이 실제로 일본의 역사를 분명히 바꿉니다. 이 영화를 보셨겠지만 시마즈와 이순신 장군이 싸웠잖아요. 시마즈가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 집단입니다. 주슈에. 그리고 그때 시마즈가 이순신과 싸우고 있을 때 고니시가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제 일본의 패권을 놓고 토요토미 히데요시 아들 토요토미 히데요리를 받드는 서군과 도쿠가 이에야스 훗날 에도막부를 만들게 된 동군이 싸울 때 이 서군의 주요 세력이었던 시마즈가 2000병력만 가지고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노량해전에서 시마즈의 부하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이고요. 고니시는 세력이 많이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위기에 빠져 있는 시마즈를 구하지 않고 도망갔기 때문에 시마즈도 고니시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고니시 부하들조차 고니시의 등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니시와 시마즈의 세력 약화, 그 과정에서 나름 힘이 있었던 고바야카나 이런 친구들의 어찌 보면 배반, 이런 배반이 결과적으로 고니시와 시마즈가 힘이 있었으면 서군이 이길 거란 예상이 됐으면 그런 배반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본의 역사를 이순신 장군이 완전히 바꿔버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우리 국내에만 묶어둘 게 아니라 일본인들에게도 너희 역사에도 그만큼 이순신 장군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에도막부가 들어서고 시마즈 가문, 그리고 가장 우익적 성향이 짙었던 모리 가문, 쉽게 이해하면 전부 다 서군입니다. 이 지역들이 굉장히 에도막부 250년 동안에 눌려 지내다가 이 친구들이 둘이 손을 잡습니다. 사스마번 시마즈 세력과 조슈번 야마구치현 가장 구구적인 세력이 손을 잡고 메이주신을 일으켜서 정한노를 대두시키고 그들이 한반도를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아베 신조의 그 지역구가 바로 그 야마구치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저희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의 성취는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한국 영화가 이제 그런 해전의 어떤 지점에서 정말 거리낄 게 없고, 그리고 또 실존했던 우리 역사에 매우 중요하고 존경하는 그런 이순신 장군 영화의 그런 해전의 어떤 기술력과 함께 이제 그분의 어떤 정신과 메시지를 같이 담는 영화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사실 좀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새기고 싶고, 또한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설파했던 또는 좀 안타까워했던 그런
이순신 장군의 어떤 함의 그리고 대의를 꼭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거는 절대 머스트는 아니에요. 한 번 더 보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그 감독님께서 처음에 이제 명량 영화를 하시고 그다음 한산에서 노량까지 가시면서 실은 개인적으로 감독님을 잘 모를 때조차도 야 고집 있다 그리고 좀 멋있는 부분이 있다. 왜냐 명량이 우리나라 관객 신기록이죠. 그 이후에 한산을 만들고 노량을 만들 때 저는 솔직히 약간 노량은 좀 불안감이 있는 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승리의 바다 가장 큰 1차 세계대전 이전에 가장 큰 해전이었다가 좀 강조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게 제가 한산도 대첩과 명량해전 영상을 촬영했을 때 제 유튜브의 조회수와 이 한국인들은 참 슬픈 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노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신파가 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리감을 둘 수 있다는 걸 감독님이라고 모르셨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량을 끝까지 만들어낸 그 고집에 참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이순신 장군을 공부 많이 했다는 저조차도 너무 감사드린다.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에서는 제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역사관을 아무리 떠들고 해봐야 큰 벽에 부딪히는데 영화의 파급력은 유튜브 일개 강의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그 노량을 가지고도 이 정도 성과를 내신 것도 역시 대단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순신 장군을 명량과 한산과 노량에서 만나게 해준 감독님께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이거는 기록에 남을 일을 하셨다. 그래서 감독님께 큰 박수 한번 쳐주시고 마무리했으면 고맙습니다.